면접관 행동으로 합격 예측을 알 수가 있다. 와우!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한테 합격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거 모르고 면접 끝나고 나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합격이 언제 될까? 연락이 언제 올까? 이렇게 고민하시죠. 자, 그럼 제가 여태까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100군데 이상 채용 대행하고 제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면접관이 어떤 태도가 합격 신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은 주제에 대한 것들은 미리 준비됐지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즉흥입니다. 그래서 반 준비 반 즉흥인데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면접관들의 우호적인 면접자를 보고 하는 행동. 초반에 역량 위주로 질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업무 전문성들을 판단을 하죠. 특히나 경력직 분들은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본인이 했던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를 내지 않았다면 기여했던 것들 잘 정리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면접관들이 내가 원하는 인재네, 내가 원하는 업무 전문성 갖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면접이 30분이거나 1시간 내외인데 면접 중반이 넘어가서부터는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안 들어옵니다.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은 초반에 많이 들어오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면접 중반 때부터 서서히 일반적인 좀 난이도가 중하인 인성 위주로, 역량에서 인성 위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 역량 면접이다. 2차 면접은 임원진 면접, 인성 면접이다. 아닙니다.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이나 인성 역량 면접 같이 보는데 비중이 다를 뿐입니다. 어쨌거나 마음에 든다. 1차 면접일 때도 역량 질문했을 때 마음에 들면은 질문들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업무들 하시면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아니면 우리 회사는 이런데 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이 얘 채용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질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 질문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역량 위주로 면접 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라는 가정하에 질문이 들어오거나, 아니 본인들이 업무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업무들에 대해서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다면은 확실하게 합격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합격 시그널, 아예 처음부터 면접했는데 저한테 질문이 안 들어요. 그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었거든요. 1분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 질문이 안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도 합격 시그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70% 정도는 이 친구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랑 경력기술서, 업무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류상으로 이미 마음에 들어. 근데 면접할 때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인상과 이제 면접에 대한 이제 그 태도와 자세, 면접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면접장 안에 들어온 순간 3초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나서도 기본적으로 인성 뒷받침돼 있는데 라고 서류상에서 역량,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면접할 때 인성 되어 있으면은 질문을 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초조하지 말고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이 기업에서 검증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렀는데 면접 질문을 하고 면접자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의 현재 회사 상태, 직장인들, 그 회사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뽑힐 확률이 큽니다. 근데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는 이 친구 마음에 드는구나 해서 회사 설명, OT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20%는 원래 면접관들은 갑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을이고. 근데 면접이라는 거는 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환경이에요. 근데 갑들이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나 이제 업무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이외에 면접 평가표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면접 평가표 이런 것들을 제공 받으셨을 텐데 면접 평가표에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면접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서류상으로 별로 체크를 안 하고 대화 위주로 진행되는 스타일이다. 근데 다재다 면접일 때는 어떤 친구한테는 뭐 체크. 근데 나한테는 체크가 안 들어오고 일반적인 대화들. 이럴 경우에도 합격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면접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태도, 자세, 질문의 의도 파악, 답변의 완성도, 이 사람의 기본 상식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평가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면접관들은 감으로 평가를 해요. 제가 항상 기업들한테 면접관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강조하는 게 사람들을 대했던 노하우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은 그건 인지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근거표 중심으로 두고 감으로 사이드로 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강조를 해요. 평가표대로만 하세요라고는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면접 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들대로 평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총 4가지였습니까? 첫 번째, 역량 질문이 진행되다가 중반부터 편안한 질문 위주로 진행이 된다. 그럼 합격 시그널. 두 번째, 아예 질문이 안 들어온다. 그 대신 전제 조건. 나는 인상이 좋은 사람이고 평상시에도 실제로 인상, 성격, 인품 좋아. 세 번째, 회사 설명 위주로 쑥 진행이 된다. 면접자들한테 질문해가지고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브리핑 형식이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는 면접 평가할 때 막 적고 그러는데 내가 면접할 때는 혹은 옆에 있는 면접자가 답변할 때는 체크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에 면접관들이 집중을 한다. 그럴 경우에도 합격 시그널.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인 합격 시그널입니다. 아시겠죠? 꿀팁!